네, 강양구 프리랜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한미 FTA 폐기 압박과 관련해서 폐기는 어느 일방의 협상 카드가 아니라 양국 모두가 가진 카드임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정부가 먼저 그냥 폐기해버리자 이렇게 나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정부가 판을 엎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은 것인데요. 네. 일단 13일 예정된 통상 분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네. 미국 측이 폐기를 압박하며 불합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에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 측의 한미 FTA 폐기 압박에 끌려갔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반박을 하면서 가급적 한미 FTA 개정 범위를 축소하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물론 구체적인 양측의 요구사항은 밝힐 수 없다라고 했고요. 일단 지켜보죠. 네네. 다음은요. 네, 정부가 총력전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 협상에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 미국하고도 뭔가 안 풀리고 중국하고도 뭔가 안 풀리는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는 2009년 4월에 중국과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지만 8년 만에 종료가 된 것인데요. 네.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외화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을 때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연장이 되었다면 560억 달러 범위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외화를 융통할 수가 있는데 쉽게 이제 우리 원화 맡기고 네네. 달러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은 이 만기 연장 실패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인데 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수뇌부가 사드 배치 보복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네.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뭐 여러 가지 말들에 따르면 우회적으로 이번 조치가 사드 보복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일부 언론은 한중 간의 사드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에 합의를 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해서 반가운 소식이다 했는데 그게 오보였네요. 그래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어야 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약간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는 한중 간의 미묘한 기류가 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계속 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네. 이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이 국장의 실무를 총괄했던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네. 서거 당일에 이달곤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빈소로 와서 국장 또 동작동 현충원 안장이 불가하다고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그 주장하고 딱 맞는 네, 딱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박 전 대표는 그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한다면 차라리 가족장으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언쟁을 벌였고 네. 이 상황은 다음 날이야 정리가 되었는데요. 예. 박 전 대표가 당시 정정길 비서실장 또 맹영구 정무수석에게 네.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네. 청와대에서 그렇다면 장례 일자를 줄이는 선에서 조정을 해서 국장을 하고 현충원에 안장을 하자라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 이 박 전 대표의 마지막 말이 묘한데요. 국장이나 뭐 동작동 안장은 어쨌든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협력해서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랬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2005년 10월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에 2015년. 네, 2015년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에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조직적으로 찬성 여론을 부풀리는 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네. 교육부 장관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네. 역사를 모르면 뭐 혼이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아니, 저희가 일부에서 지금 정대협에 대한 어떤 그 공작. 네네네. 인터뷰까지는 도대체 공작 안 한 게 뭡니까? 글쎄요. 네? 뭐 어쨌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혼이 비정상이라고 했던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에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찬성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교육부 문서보관실의 찬반 의견서 103개 상자 가운데 네. 동일한 찬성 이유 등을 나열하거나 인적 사항이 제대로 적히지 않은 의견서가 무려 53개 상자나 되었다고 합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부 찬성 의견서는 개인정보란에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고요. 또 욕설이 기재된 경우도 있었고요. 뭐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전화로 확인을 해봤더니 나는 찬성이라고 답한 적이 없다. 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당시 이게 뭐 국민 의견 접수한다, 여론조사 한다라고 할 때부터 사실은 이게 부설이고 엉터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사실은 있었었는데 이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또요. 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해서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네. 일단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개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검찰은 2014년 7월에 이루어진 옥 전 사령관과 이 전 단장 사이의 통화 내용에 기록된 녹취록을 입수를 했는데요. 네. 녹취록을 봤더니 당시 군 댓글 사건으로 군 검찰의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 전 단장이 국방부 차원에서 실행된 사이버 작전 책임을 왜 자신과 심리전단 부대원들이 져야 하느냐. 부당하다. 조직을 보호해달라는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태하 전 단장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은 향후에 보강 수사를 거쳐서 김관진 전 장관을 불러서 댓글 공작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지금 출국 금지된 상태죠? 네네. 네. 자,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장겸 문화방송 사장이 회사 돈으로 4,200만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네. 이 문화방송은 2014년에 여의도에서 마포구 상암동으로 사옥을 이전하면서 뭐 사장 등에게 이 모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제공을 했는데요. 네. 김장겸 사장이 지난 3월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다른 호텔의 피트니스 회원권을 분양받으면서 이 보증금 4,250만 원과 연간 이용료 380만 원 가량을 회사 돈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이 상암동 호텔에서 이 5성급 여의도 호텔로 업그레이드 구매를 한 것이죠. 그래요. 근데 김 사장 쪽은 자택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면서 변경 이유를 제시를 했는데 틈만 나면 노동조합의 파업을 비판하면서 MBC가 지금 경영 위기다라고 언급했었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어떤 소식 있습니까? 네, 자꾸 제가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네. 이 친박 구구 인사 정미용 씨가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종숙 여사에 대해서 옷값만 수억 원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을 놓고서 청와대가 카드뉴스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김 여사가 세금으로 예산 지원받아 옷에 입은 게 얼마느냐라고 거듭 트집을 잡으면서 심지어 김 여사의 우람한 팔뚝에 물린 금팔찌는 직접 산 게 맞느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참, 네.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진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반인권적인 발언이에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 씨가 계속해서 이 김 여사에게 인신비하성 비난을 퍼붓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이거는 가장 인간의 어떤 기본 도리. 네, 표현에 맞습니다. 있어서 금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그 정미용 씨에게 되묻고 싶은데 양치질 하셨냐고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네. 네. 한 소식만 더 전해 주시죠. 네, 이 조건 만남으로 성관계를 맺은 10대 여중생에게 에이즈를 옮긴 성매수자의 추적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다른 성매수자들이 에이즈에 걸렸는지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단 그동안에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등 전방위 수사를 했지만 성매매 시점이 1년 이상 지나서 증거 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네. 문제 A양은 지난해 8월에 20대 주 아무개 씨의 게임에 빠져서 10명에서 15명 가량의 남성과 조건 만남 성매매 이후에 올해 초 산부인과 진료를 받다가 혈액 검사에서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강양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6시 54분 25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이주혜 리포터. 네, 지금 서울 시내 대부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강서쪽으로 정체 구간이 많습니다. 동호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대부분 구간 밀리고 있는데 강변북로는 50분 정도, 올림픽대로는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이동하신다면 강변북로를 이용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4차로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미리 우회하시기 바라고요. 율곡로 지금 안국역 방면 북인사마당 앞쪽으로 집회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회 후에는 한계차로를 막고 북인사 마당에서 종로 2가 사거리 쪽으로 돌아서 다시 북인사 마당으로 돌아오는 행진이 이어집니다. 한강다리 중에서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네, 강양구 프리랜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한미 FTA 폐기 압박과 관련해서 폐기는 어느 일방의 협상 카드가 아니라 양국 모두가 가진 카드임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정부가 먼저 그냥 폐기해버리자 이렇게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정부가 판을 엎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은 것인데요. 네. 일단 13일 예정된 통상분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측이 폐기를 압박하며 불합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에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서거 당시에 이 국장의 실무를 총괄했던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서거 당일에 이달곤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빈소로 와서 국장 또 동작동 현충원 안장이 불가하다고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한 김원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그 주장하고 딱 맞는 네, 딱 맞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표는 그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한다면 차라리 가족장으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언쟁을 벌였고 이 상황은 다음 날에야 정리가 되었는데요. 박 전 대표가 당시 정정길 비서실장 또 맹영구 정무수석에게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8년 만에 종료가 된 것인데요.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외화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을 때 통화수업비 협정이 연장이 되었다면 560억 달러 범위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외화를 융통할 수가 있는데 쉽게 이제 우리 원화 맡기고 달러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은 이 만기 연장 실패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인데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수뇌부가 사드 배치 보복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뭐 여러 가지 말들에 따르면 우회적으로 이번 조치가 사드 보복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일부 언론은 한중 간의 사드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반가운 소식이다 했는데 그게 오보였네요. 그래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어야 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약간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는 한중 간의 미묘한 기류가 계속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계속 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이 김대중 전 대표 미국 측의 한미 FTA 폐기 압박에 끌려갔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반박을 하면서 가급적 한미 FTA 개정 범위를 축소하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양측의 요구사항은 밝힐 수 없다라고 했고요. 일단 지켜보죠. 다음은요. 네, 정부가 총력전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 만기 연장 협상에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미국하고도 뭔가 안 풀리고 중국하고도 뭔가 안 풀리는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는 2009년 4월에 중국과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지만